그동안 지켜온 다이어트 루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에이,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고 폭식을 하게 됩니다. 아, 진짜 살쪘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몸무게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잘 활용하면 폭식 후에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저는 폭식이나 과식을 한 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식단도 잘 지키고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 유혹들이 있잖아요. 연말 모임이나 결혼식, 친구의 갑작스러운 호출, 또 운동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맡은 그 남의 집 치킨 냄새까지 이번엔 반드시 뺀다 라며 각오했건만 그동안 지켜온 다이어트 루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죠. 아, 오늘만큼은 괜찮겠지 하면서 정신없이 먹어버리거나 에이, 내일부터 하면 되지 하고 케이크, 아이스크림까지 챙겨 먹으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체중계 위에 숫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열심히 뺐던 3kg이 하루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끝났어. 아, 이제 다이어트 끝이구나. 멘탈이 폭발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일에는 철저히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주말이나 휴가 때만 되면 고삐가 풀린 듯이 폭식을 반복했어요. 아,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라고 넘겼다가 다음날 좌절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한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폭식하고 늘어난 체중 정말 찐 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폭식 후에 늘어난 몸무게는 진짜 살이 아닙니다. 폭식했다면 얼른 살이 되기 전에 3가지 행동을 해주세요. 폭식 후에 대처만 잘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폭식을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몸이 무거워진 것 같으면서 아, 진짜 살쪘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폭식 후에 다음날 아침에 체중을 재보면 몸무게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안심하세요. 폭식 후에 무게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 순수한 체지방이 아닌 바로 수분입니다. 전날 먹은 음식물과 이 체내의 수분의 양이 더해져서 체중이 늘어난 거죠. 또한 몸무게는 진짜 살이 아닌 음식물 그 자체의 무게일 수도 있는데요. 음식의 대부분이 물이고 몸에 흡수되어서 영양소로 쓰이는 건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은 소변, 대변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음식의 무게도 체중의 일부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면 물을 잔뜩 머금고 있으면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빠르면 하루, 길면 2-3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식 후 늘어난 몸무게는 진짜 살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폭식한 음식들은 도대체 언제 진짜 살이 되는 걸까요? 폭식을 했다면 우리 몸은 먼저 엄청난 양의 음식과 함께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온 에너지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간에 포도당의 일종인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코겐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에너지와 열량이 그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체지방의 형태로 변환돼서 뱃살, 옆구리살, 허벅지살, 팔뚝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었을 때가 바로 폭식 후의 골든타임인데요. 그렇다면 골든타임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1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폭식으로 섭취한 열량은 빠르면 3-4시간, 느리면 2주 사이에 지방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식을 했다? 우리에겐 2주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면 얼마든지 폭식했을 때 지방으로 쌓일 것들이 빠르게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폭식으로 찐 살을 빼겠다고 단식을 하시거나 아예 다이어트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다가는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폭식 후에 반드시 해야 할 대처법과 하지 말아야 할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폭식 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체중계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폭식 직후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다이어트 망했다. 이만큼이나 쪘어? 그냥 뚱뚱한 채로 살까? 다이어트를 5번 넘게 실패하고 도전했던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이 체중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오다가 한 번 폭식한 후에 다음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완전 멘탈 나가버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전날 먹은 음식이 자극적이었거나
짰을 경우에 그건 살이 아니라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높아지게 되면 물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분도 몸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서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과식한 음식은 아직 완벽하게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체중계 위에 그 숫자가 늘었다면 그건 그냥 내가 과식한 상태를 알려주는 숫자일 뿐 아직은 미완성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뛰는 중간에 멈춰서서 내가 여기서 몇 등이지? 하고 확인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과식 후의 몸무게도 그와 같습니다. 체중 기록은 적어도 3일이 지난 후에 공복 상태에서 재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괜히 폭식 후에 체중계 올라갔다가 스트레스 확 받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체중계는 멀리 하세요. 두 번째, 폭식 다음날 굶지 마세요. 주변 분들 보면 전날 폭식했다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배가 불러서인지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날 먹은 음식 양에 상관없이 밥을 굶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당이나 이 지방 흡수를 늘리기 때문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기 전에 음식을 잔뜩 먹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이유는 추운 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몸도 갑작스럽게 단식을 시작하면 곰이 겨울잠과 같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려고 하죠. 겨울잠 잘 때인가 보네. 앞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무조건 비축,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곰은 겨울잠이라도 자지만 여러분은 그저 살만 찌게 된다는 거죠. 또한 폭식 후에 식단 강도를 약간 올리는 것은 몸속에 떠다니는 잉여 에너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단식이나 절식을 하는 등의 극단적인 계획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또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동시에 지금 먹는 행위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더 큰 폭식을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식, 절식, 또다시 폭식과 같은 습관이 되면 위장장애, 인슐린 저항성, 저혈압처럼 우리 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폭식과 단식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먹으면 살이 찔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 먹은 음식을 토해내고 나중에는 거식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그 수만 명의 회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폭식 후에 절식, 단식 하지 마시고요. 단식 대신에 식단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책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폭식을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엄청난 실수를 한 것 마냥 자책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너무 과한 자책은 깊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한 자책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이 스트레스는 다시 폭식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했다면 가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잘 먹었으니까 이 에너지로 다이어트 힘내볼까?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폭식 한번 했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절대 자책 금지 하시고, 자책하는 마음이 저 구석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좋아했던 영화를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글루코피 유튜브 보시면서 다이어트 의지를 다잡아 보세요. 첫 번째, 열심히 드세요. 폭식으로 이미 과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뭘 또 먹으라는 거냐고요? 바로 물입니다. 폭식 후에 충분히 물 섭취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폭식 후 다음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몸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음식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데요. 이때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치킨이나 라면, 피자 같은 이런 짠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면 더욱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일정한 간격으로 하루에 최소 2리터를 마시는 게 좋고요. 차가운 물보다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많이 먹은 날이나 폭식한 다음 날은 이뇨작용에 좋은 차나 물을 자주 마시는데요. 수분만 잘 챙겨 마셔도 붓기가 쑥 빠지면서 체중을 원상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따뜻한 물이나 차는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강추합니다. 두 번째, 잘 챙겨 드세요. 저는 폭식이나 과식을 한 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입니다. 과식을 한번 했다면 이미 내 몸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아예 탄수화물을 끊고 굶어버리는 것은 금물,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갑자기 확 줄여버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당과 지방을 더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폭식과 절식을 반복하는 이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절입니다. 과식한 다음에 이틀 동안은 탄수화물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만 줄이고 대신 그만큼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하세요. 저는 폭식한 다음날 아침은 무가당 요거트와 견과류, 두부처럼 간단하게 먹고요. 점심은 450칼로리 이내로 한식으로 먹고 간식이 땡긴다 할 때는 방울토마토나 두유를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폭식으로 몸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보카도, 토마토, 잎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간단히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만 챙겨 먹어도 몸이 훨씬 가뿐해지면서 몸무게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잘 챙겨 먹게 되면 내가 느끼기엔 먹는 양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비율이 늘어나고 탄수화물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원래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고 과식으로 받은 부담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식 때문에 폭식을 한 다음날 혈당 수치가 폭등하고 몸무게도 3kg이나 늘었다면서 찾아온 저희 회원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폭식 후에 먹는 식단 방식으로 한 3, 4일 정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4일 후에 몸무게도 3kg 빠지고 혈당 수치도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지 말고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이고 대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자. 세 번째, 움직이세요. 폭식 후 일단 무조건 일어나서 어디든 걷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누워있는 것 모두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소화는 되겠지만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길어지는 만큼 지방으로 전환되고 몸속 음식물은 부패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주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것이 중요한데요. 천천히 걸음으로써 먼저 우리 소화기관은 폭식으로 가득 찬 음식물을 소화하기 좋은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음식물은 위에서 아래로, 모든 장기 역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 모든 장기들의 활동이 50% 이상 활발해져서 소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우리 몸속 장기들에겐 최적의 활동성을 제공해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줘서 소화를 돕고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폭식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지방은 분해되고 각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서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으로 소화를 돕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줬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폭식한 후에 체지방을 빠르게 뺄 수 있는 방법, 근력 운동인데요.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과 같은 무산소 운동이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해서 지방 흡수를 막는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근육이 있는 부분 어디일까요? 바로 하체, 허벅지인데요.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스쿼트를 하면 혈당을 빠르게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체지방도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무산소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선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자극하는 것보다 중량을 들어서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하루 100개를 목표로 20개씩 5세트 혹은 10개씩 10세트 나눠서 하면 폭식으로 살찌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폭식 후에 빠르게 체지방을 뺄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활용하면 폭식 후에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식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의 실수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처법을 기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돼요.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글루코핏이 든든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반복되는 폭식과 과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